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승민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많이 내원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 다음 단뇨, 그러니까 물 많이 먹고 오줌 많이 보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질환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 보는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다음 단뇨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보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음 단뇨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랑 지금 이제 유튜브 촬영하시는 선생님이랑 뭐 체중 차이가 예를 들면 한 20kg 정도 나려나? 세 자리면 이제 20kg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랑 저랑 아무래도 하루에 필요한 그 에너지 양이 다르니까 필요한 뭐 음식량, 그리고 뭐 음수량,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게 차이가 나는 만큼 강아지들은 정말 이제 체중이 뭐 2kg짜리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0kg짜리 애들도 있기 때문에 뭐 더 그 차이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0kg 미만의 강아지들한테 물을 많이 먹는 기준은 보통 체중당 100ml, 하루에 100ml를 이제 먹느냐 안 먹느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다음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셨을 때 진료를 볼 때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혹시 하루에 이제 체중당 100ml를 먹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라고 말씀을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우선은 집에 가서 저희 그 페트병 중간 사이즈 한 통이 500ml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물을 실제로 고기에 하루에 담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먹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보다 뭐 많이 먹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우선 그래서 이제 체중당 100ml 이상을 먹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도 이제 다음 단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단뇨를 보일 수 있는 질환들은 사실 정말 많지만, 사실 90% 이상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질환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뇨, 두 번째는 이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뭐 쿠싱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부전, 특히 만성 신부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다음 단뇨라고 하는 주 임상 증상은 뭐 비슷하지만은 실제로 약간씩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다음 단뇨가 있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점점 감소하는 게 조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다음 단뇨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는데, 이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당시에 혈당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그것이 높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뇨에서도 또 당이 배출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당뇨로 진단을 내리고 그때부터는 인슐린을 투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고양이 둘 다 상관없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고양이든 강아지든 다음 단뇨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당뇨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단뇨는 당뇨, 만성신부전과 비슷하지만, 두 번째로 쿠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적으로 배가 굉장히 빵빵해지는 이제 팟벨리라고 하는 그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가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아지면서 이제 칼슘이 피부에 침착이 돼요. 왜냐면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부신이라고 하는 땅콩 모양의 호르몬 장기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생기게 되는 질환인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체내 칼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 칼슘이 혈액 내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피부에 침착이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피부에 이제 털이 막 많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헥헥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호르몬 검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간 수치 혹은 뭐 담낭의 문제, 그리고 부신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서 틸로스탄이라고 하는 약을 먹이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쿠싱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에서만 생기고 고양이는 아예 생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고양이 보호자님은 사실 쿠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강아지 보호자님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과 이제 다음 단뇨가 같이 있다면은 쿠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성신부전이 있는데, 만성신부전도 아까 말씀드린 증상은 비슷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는 뇨가 굉장히 묽은 거, 뭐 물론 이제 당뇨나 그 다음에 쿠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뇨가 묽을 수가 있지만 이제 뇨가 묽은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체중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빠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입에서 이제 요독이 쌓여서 요산취라고 하는 게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요독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점막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구강점막의 손상이 가는 경우에는 구강점막이 썩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쏘는 듯한 그런 산취가 나게 되는 거를 저희가 요산취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이적으로 만성신부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강아지, 고양이들이 좀 노견 아니면 노묘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약간 좀 비실비실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만성신부전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에 당뇨나 쿠싱 같은 경우에 뚜렷한 치료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성신부전은 치료 약물은 없고 보조제 혹은 이제 뭐 인흡착제, 뭐 요독흡착제, 그리고 피하수의 사료 등과 같이 이제 보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겠지만 이제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충분히 기대 수명을 늘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자주 내원하시는 이제 주요 증상들 중에 하나인 다음 단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단뇨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